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운전고 23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기말고사 운전고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난이도도 이제 중상급 이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비교해 보면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던 어려운 시험 맞습니다. 어려운 시험 맞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내신 분석 때도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반드시 어렵게 출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90점대 학생이 2명 내외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80점 후반대가 그래서 1등급 컷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 보시면 객관식 부분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수 출제돼서 꼼꼼히 문제를 살피지 않으면 실수를 유발을 해서 성적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의 문제 출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영역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상황을 잘 파악해서 계산 과정까지 거친 후에 그 답을 도출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좀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표 문항 분석을 들어가 보면 일단 물리, 지구과학, 생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세 영역이 시험 범위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9문항, 8문항, 7문항 순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 정도가 됐으면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대신에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다 보니까 전 영역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중급 이상 혹은 중상급까지도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바로 이 시험이 변별력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뚜렷하게 보인 시험이었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물리 영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역학 부분은 어느 누구나 좀 어려워하죠. 학생들이 어느 누구나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개념 숙지와 함께 그 개념을 문제에 직접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2번하고 3번, 6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게 관건이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4번, 7번, 8번의 경우는 그 주어진 도표와 함께 그래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 출제였습니다. 자, 특히 이제 논술형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하게 포물선 운동, 자, 물체 두 개가 양 옆에서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충돌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문제들을 계산 과정과 함께 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물리에 익숙한 친구들조차도 이런 조금 복잡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익숙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술형 1번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다만 이제 20번 문항이 수능 출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출제되는 어떤 문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생소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이제 좀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 지구의 과학 영역 같은 경우 10번하고 15번 그리고 16번 이 부분이 지구과학 영역은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프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프를 같이 문제에 포함시켜서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한 후에 그 다음 개념이 적용이 되어져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조금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었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예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학생들 입장에서 좀 오래 걸렸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좀 해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영역별로
문제도 골고루 출제가 됐고, 그 다음 중급 이상의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로 골고루 또 배치가 돼서 정확하게 이제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시험이었다라고 이번 시험을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고 부분은 그 내신 분석 부분은 여기까지로 요약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2학기 중간고사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분명히 화학 반응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운전고가 평상시에 문제 출제 경향성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간다라고 치면 분명히 이제 통합과학의 그 화학 반응 부분,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 부분이 통합과학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고의 평상시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회 4단원에 이제 그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 수능에서도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고난이도 문제를 자주 출제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갖고 문제 출제를 하실 거고, 그 다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화학 1에 있었던 내용들을 끌어내려서 분명히 문제에 반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름방학 시기잖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조금 심층적인 내용, 심화적인 내용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운전고 23년도 1학기 기말 내신 분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